동남아와 일본 특유의 감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 오키나와. 낮에는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에메랄드빛 해변을 즐기다가 밤에는 일본 감성 가득한 이자카야에서 스시에 사케 한 잔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상반된 매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가면 오키나와의 매력에 푹 빠져서 올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알아보고 가면 이도저도 아닌 실망스러운 여행지가 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오키나와 여행은 일본의 어떤 여행지를 갈 때보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결과적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키나와 여행 가는 친한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여행 전 궁금했던 것들과 실제로 여행하면서 좋았던 점들 또 아쉬웠던 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행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른 여행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키나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오키나와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뭐를 할 수 있을지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오키나와 본섬은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로 면적이 넓지 않고 관광지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뚜렷해서 여행 난이도가 높은 곳은 아니지만 고구마같이 위아래로 길게 생긴 지형 때문에 막상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동선 때문에 막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키나와는 크게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남부에는 공항이 위치해 있으면서 오키나와에서 가장 번화한 나하시가 있어서 오키나와 여행 중에 안 거쳐가기가 더 힘들만한 곳이에요. 나하시에는 국제거리라는 오키나와 최대 번화가가 있는데 호텔들도 많고 맛집이나 이자카야, 기념품샵, 포차거리 같은 일본 느낌 물씬 나는 곳들도 많아서 일본 유명 대도시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오키나와에서 가장 일본의 도시스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도시의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부 쪽에 오래 머무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나하 이외에도 남부 지역에 가볼 만한 곳으로는 과거 류큐 왕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적지인 슈리성, 공항 근처에서 아름다운 바다와 비행기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요즘 뜨는 여행지 중 한 곳인 오미카지 테라스, 오키나와의 다양한 전통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 테마파크 오키나와 월드 정도가 있어요. 다음으로 중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아메리칸 빌리지예요. 여긴 과거 미군 비행장 부지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곳이에요. 아메리칸 빌리지는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리조트, 맛집, 카페, 쇼핑 등 즐길거리가 정말 많아요. 또 예전 미군 비행장 부지였던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스럽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곳도 많기 때문에 오키나와 여행 중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에요. 여기 말고도 중부 지역에는 스노클링과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오키나와 푸른 동굴이 있고 바닷가를 따라서는 힐튼 더블트리 리조트같이 아름다운 해변과 수영장을 즐길 수 있는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리조트들도 있어요. 또 만자모라는 코끼리 바위하고 넓은 벌판이 유명한 관광지도 있는데 약간 제주도 느낌이 나긴 하지만 궁금하다면 한 번쯤 들러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에는 오키나와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은 다 알만한 오키나와 대표 관광지인 추라우미 수족관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이라서 그런지 진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고 고래상어랑 만타과우리도 볼 수 있는데 규모 대비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저희처럼 수족관에 큰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필수 코스예요. 여기서 하나 꿀팁을 주자면 추라우미 수족관 입장료가 성인 1인 정가 기준 2,180엔 약 21,000원 정도 하는데 수족관 올라가는 길에 있는 쿄다 휴게소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성인 1인 기준 2,000엔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시간 되는 사람들은 휴게소에 들려서 표를 미리 구매해서 가는 걸 추천해요. 추라우미 수족관 이외에도 북부 지역에는 아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라면 가볼 만한 나고 파인애플 파크, 수백 년 된 후쿠키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기 좋은 비세 후쿠키 길, 경치를 보며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인 코우리대교, 오키나와의 상징적인 기업인 오리온 맥주 공장 견학 정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에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중 내 여행 스타일에 맞는 관광지를 골라서 여행 계획을 짜면 돼요. 일반적으로 오키나와 여행 갈 때 가장 많이들 선택하는 3박 4일 기준으로 일정을 추천해주자면 관광지가 많이 모여있는 중부 북부에 가보고 싶은 곳이 많거나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면
중부 북부에서 2박, 나하시에서 1박 정도를 계획하는 게 좋고, 관광지나 리조트보다는 도시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기념품 쇼핑도 하면서 밤에는 이자카야도 가는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는 여행을 더 좋아한다면 나하시 일정을 2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디서 먼저 머물든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하 일정을 뒤로 넣어서 마지막 날 공항과 가까운 나하에서 기념품 쇼핑도 하고 맛집도 한 군데라도 더 가는 게 오키나와의 일정을 꽉 채워서 즐기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짤 때는 웬만하면 지역별로 일정을 몰아서 짜는 걸 추천해요. 오키나와가 아무리 면적이 크지 않아도 지역별로 이동할 때는 기본 한두 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동하는 데만 아까운 여행 시간을 다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오키나와는 일본 다른 도시에 비해 맛있는 식당이 많이 없다고 들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스시, 라멘, 야끼니쿠, 돈까츠 같은 일본 대표 음식 외에도 오키나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키나와 소바, 타코라이스,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고 맛있는 식당도 많아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느라 오히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맛집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선 그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맛집들 딱 3군데만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주고 싶은 맛집은 오키나와 왔으면 꼭 먹어봐야 하는 소바예요. 여기는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추라우미 수족관 가는 길에 들렸던 곳인데 정말 현지인들한테 유명한 식당 같더라고요. 가게 분위기는 일본 가정집처럼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이렇게 가게 옆쪽에 따로 또 큰 방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메뉴는 족발소바, 연골소바, 갈비살소바, 삼겹살소바, 그리고 3가지 고기가 모두 들어간 소바와 솥밥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모든 소바는 일반면과 오키나와면 중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세트 메뉴를 일반면, 오키나와면 이렇게 모두 주문해봤는데 우선 국물은 약간 갈비탕처럼 깊고 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서 전날 마셨던 술이 해장되는 느낌이었고 3종류의 고기 모두 다 너무 푸짐하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면은 약간 칼국수와 우동의 중간 정도 면이었는데 둘 다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소바만 해도 양이 엄청 많아서 배가 불러 죽겠는데 세트 시키면 같이 나오는 이 솥밥도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세트 가격이 1,000엔밖에 안 하는데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게 나오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만족했던 식당이에요. 국제거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식당이 많이 모여 있어서 맛집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 야끼니쿠는 한번 먹어줘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검색해본 후 이 식당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스페셜 믹스와 탕 믹스를 주문했는데 스페셜 믹스는 살짝 기름지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냥 녹아버리는 고급스러운 맛있는 소고기였고 탕 믹스는 우설이라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여지껏 먹었던 우설 중에서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식당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1인 1,000엔만 내면 술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맥주, 하이볼,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오키나와 소주 등등 모든 술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서 식사를 하는 내내 너무 기분 좋게 마시다가 살짝 취해버렸어요.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국제거리에서 술 한잔하며 야끼니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식당 추천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제소바는 몇 번 먹어봤는데 사실 그때마다 마제소바가 도대체 무슨 맛인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번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기본 마제소바와 매콤한 치즈 마제소바를 먹었는데 매콤한 치즈 마제소바가 진짜 맛있었어요. 워낙 맵고 느끼한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저희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마제소바 특유의 맛이 나는 이 꾸덕꾸덕한 소스가 통통하고 쫄깃한 면과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감칠맛도 풍부해서 먹고 나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빼고 모두 현지인이었고 오픈하자마자 금방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식당이었어요. 마제소바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오키나와에서 현지인 가득한 마제소바 찐 맛집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식당 추천합니다. 오키나와에 다양하고 많은 숙소가 있지만 저희가 갔던 숙소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숙소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하시 숙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방과 딱 필요한 것만 갖춰져 있는 아주 심플한 느낌의 전형적인 일본 대도시에 있는 호텔들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거리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호텔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격 대비 위치도 좋고 숙소 컨디션도 좋았던 로코어 호텔을 추천해요. 류브백화점 바로 길 건너에 있어서 공항 갈 때도 편리하고 국제거리 어디를 돌아다녀도 멀지 않아 숙소 위치가 괜찮은 편이에요. 또 팜로얄 호텔도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국제거리 메인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숙소 컨디션도 딱 일본의 전형적인 호텔 같은 곳인데 이 숙소는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조금 추운 날엔 실내 스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오키나와에서 해수욕을 즐기지 못해 아쉬운 분들에게는 딱 좋은 숙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제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숙소 컨디션도 좋고 가격도 너무 저렴했던 란타나 숙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국제거리에서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가성비 있는 숙소를 찾는 사람들에겐 이 호텔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숙소를 잡을 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에어비앤비도 꼭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키나와는 유독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 그리고 가족 단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텔에서 머물 경우 비용이 2배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번에 나하 그리고 나고에서 각각 1박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용했는데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컨디션의 숙소에서 머물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방도 많고 아이와 함께 머물기 좋은 에어비앤비 숙소들이 많아서 일행이 많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숙소만큼 쾌적하고 합리적인 곳 찾기도 힘들 테니 강력 추천해요. 지역별 유명 관광지들을 골고루 보고 싶다면 오키나와에서는 웬만하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오키나와는 지형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대중교통만으로는 가기 힘든 관광지도 있어서 차 없이 이동하다 보면 이동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터카를 빌리는 걸 추천하는데 먼저 렌터카는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놓으면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렌터카 업체에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차량을 픽업할 수 있어요. 운전석 위치가 우리나라랑 반대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오키나와 사람들이 운전을 정말 천천히 매너 있게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운전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여행을 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너무 많은 여행지를 둘러보려고 욕심내지만 않는다면 뚜벅이 여행자도 충분히 재밌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나하 시내까지 유이레일로 이동하면 약 15분밖에 걸리지 않고 이용하기도 쉬워서 나하 쪽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 정도 위쪽 지역을 버스 투어로 다녀오는 일정도 충분히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키나와는 1년 내내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지만 4, 5, 9, 10월은 한국의 초여름 날씨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즌이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한여름의 날씨로 가장 덥고 습도가 높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오키나와의 바다를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시기지만 태풍이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11월부터 3월의 날씨는 한국의 가을 날씨로 해수욕을 즐기기 힘든 시즌이라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없지만 그만큼 선선한 날씨로 인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숙소와 비행기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키나와 여행하면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정보들을 열심히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오키나와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해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